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SNS에는 늘 럭셔리한 식당, 비즈니스석 탑승 사진,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성공 스토리. 만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이야기하는 사람. 처음엔 그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위축되기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서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말은 화려한데 무언가 비어있는 느낌.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허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심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준혁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준혁은 36살 중견기업 과장입니다. 딱히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성실하고 나름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자신을 실제보다 조금씩 더 크게 포장하는 것. 회식 자리에서는 사실 나 헤드헌터한테 연락 자주 와라고 했고, 소개팅에서는 본인 차를 회사법인 차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연봉을 슬쩍 올려 말했죠.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사실이라고 하기엔 과장된 그런 준혁에게 어느 날 카카오톡 알림이 하나 뜹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단체방. 10년 만에 모임. 알림을 보는 순간 준혁의 심장이 살짝 조여들었습니다. 반가움 반, 긴장감 반. 고등학교 친구들은 준혁의 현재를 잘 모릅니다. 10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 공백이 준혁에게는 일종의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자리.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기회. 동창회까지 일주일. 준혁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SNS부터 정비했습니다. 전에 갔던 호텔 뷔페 사진, 출장 때 탔던 비즈니스석 사진을 새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연인 것처럼 동창회 이틀 전에는 강남 레스토랑에서 혼자 코스 요리를 먹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캡션은 이렇게 달았죠. 요즘 이런 날들. 옷도 새로 샀습니다. 평소엔 잘 입지 않는 브랜드의 재킷. 가격표를 뗄 때 손이 살짝 떨렸지만 준혁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투자라고. 동창회 전날 밤 준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 재킷을 입고 머리를 다듬고 준비된 표정을 연습하듯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준혁은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첫 번째, 허세 뒤에 숨은 것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조건부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뭔가를 갖거나 이뤄야만 비로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대부분 조건부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적이 좋을 때, 말을 잘 들을 때, 뭔가를 해냈을 때만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거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 이런 공식이 새겨집니다. 내가 가치 있으려면 증명해야 한다. 준혁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성적표를 보고 나서야 어깨를 두드려줬고, 어머니는 우리 아들 역시라는 말을 언제나 조건 뒤에 붙였습니다. 준혁은 그 사랑이 좋았지만 동시에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허세는 그 증명의 연장선입니다. 명품 재킷이 아니라 그 재킷을 입고 있어야 비로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겉으로는 과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좋아해줘. 나를 인정해줘. 제발. 동창회 당일 준혁은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자리를 먼저 잡고 여유 있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반갑고 시끄러웠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금방 그때의 분위기로 돌아갔죠. 준혁은 준비한 대로 했습니다. 근황을 묻는 말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고, 해외 출장 이야기를 슬쩍 얹었고, 요즘 바쁘다는 말을 2번쯤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부터 준혁은 자꾸 한 친구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고등학교 때도 딱히 눈에 띄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잘한 것도 특출한 것도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림새도 평범하고 자기 얘기를 크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잘 들어주고 가끔 웃고 조용히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테이블의 중심이 자꾸 민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민준한테 먼저 물었고, 민준이 한마디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출장 얘기를 했을 때 잠깐 쏠렸던 시선은 민준이 슬쩍 근데 너 요즘 어때, 진짜로? 라고 묻는 순간 다시 민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준혁은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도 아니고 부러움도 아닌 처음 느껴보는 감정.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약간의 허탈함. 두 번째, 허세 뒤에 숨은 것은 비교해서 지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허세가 심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경쟁으로 봅니다. 상대가 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 진심으로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불안해지죠.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항상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곳에 가고, 더 대단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 비교에서 잠깐이라도 이기고 있을 때만 불안이 잦아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이기면 다음 비교 대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허세 부리는 사람들은 겉보기엔 자신만만해 보여도 속으로는 늘 조마조마합니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 내가 실제로는 별것 없다는 두려움. 그것이 허세의 진짜 연료입니다. 준혁이 민준을 보면서 느낀 감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냥 민준 곁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준혁은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인정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곁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는 걸. 자리가 파할 무렵 준혁은 민준과 잠깐 둘이 남게 됐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야, 너 오늘 되게 열심히 했다. 준혁이 멈칫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민준은 웃었습니다. 비아냥이 아니라 진짜로 따뜻한 얼굴로. 나는 그냥 네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 잘 됐냐 못 됐냐 말고. 그냥 요즘 어떠냐고. 준혁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요즘 좀 지쳐있다는 것, 회사에서 생각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얼마나 두려워하며 준비했는지. 그런데 그 말들이 목 어딘가에서 막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괜찮아. 나도 한동안 그랬어. 다들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근데 있잖아. 생각해보면 우리 그냥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 그냥 각자 조금씩 힘들고 조금씩 좋고. 준혁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럽다기보다 뭔가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 세 번째, 허세 뒤에 숨은 것은 진짜 자신을 보여줬을 때 거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취약함에서 시작됩니다. 내 약점, 내 실패, 내가 아직 잘 모르는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사람 사이에 진짜 연결이 생깁니다. 그런데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그 취약함을 절대로 내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취약함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존재의 위협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 진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떠날 것이다. 이 믿음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서 허세는 일종의 갑옷이 됩니다. 진짜 자신을 감추기 위해 계속 더 화려한 가면을 쌓아가는 거죠.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갑옷을 입고 있는 한 누군가가 그들을 좋아해도 그건 진짜 자신이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가면이 사랑받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을 아무리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생깁니다. 결국 더 많은 허세가 필요해집니다. 준혁이 10년 동안 쌓아온 것이 바로 그 가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한마디가 그 가면에 처음으로 금을 냈습니다. 비판도 아니고 충고도 아닌 그냥 진짜를 묻는 질문 하나가. 집에 돌아온 준혁은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올렸던 레스토랑 사진, 비즈니스석 사진.
그 게시물들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대신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오늘 동창회에서 아무도 몰래 찍어둔 사진. 민준이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며 웃고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캡션은 짧게 달았습니다. 오늘 오랜 친구 만났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좋아요는 몇 개 안 달렸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그날 밤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실제 여러분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그 거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들키지 않으려는 긴장,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노력, 그리고 진짜 자신은 점점 숨어들어가는 과정.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토록 증명하려는 것들이 사실은 그냥 인정받고 싶다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신 안에서도 가끔 그 충동이 생긴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불안한 걸까? 나는 어떤 인정이 필요한 걸까? 그 질문 안에 진짜 당신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민준이 준혁에게 물었던 것처럼요. 그냥 요즘 어때 진짜로? 허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누군가가 가면 너머의 당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줄 때 비로소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준혁에게 민준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가면을 쌓아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그것을 내려놓고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진짜 자신으로 있을 때 오는 연결이 허세로 얻는 인정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